다가오는 5월은 첫 주부터 휴일이 가득하죠. 저희 사업주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휴일이 많은 주는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되게 난감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직원들을 휴일에 근로를 시키면서도 합법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5월은 첫 주부터 휴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휴일이 무엇일까요? 네, 먼저 휴일이라고 하면 근로자들이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쉬는 날이죠. 오늘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주휴일, 두 번째로는 공휴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로자의 날. 세 가지의 휴일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말이 꼭 휴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로 대표되는 주말은 휴일이 될 수도 있고 휴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일요일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을 제외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만 유급휴일로서 보장하면 되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주 고정적으로 돌아오는 일요일에 대해서 어떤 근로자는 일요일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근로자는 그냥 일요일에 쉴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는 없다라는 입법자들의 관점이 녹아 있는데요. 따라서 일요일은 무조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 5일째 근무를 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아마 일요일이 모두 주휴일로 되어 계실 거예요. 만약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주휴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먼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서 주휴일을 언제로 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무사님, 많은 분들이 단순히 주말에 출근하면 휴일 근로자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게 맞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서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요일인 주휴일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히 휴일 근로가 되겠죠. 하지만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 월요일인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일요일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은 휴일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토요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결국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휴일이나 아니면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이렇게 세 가지 형태, 이렇게 세 종류의 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만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사내에 취업규칙이 존재할 텐데요. 취업규칙에서는 별도의 약정 휴일을 정할 수 있어요. 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합의하에 이때는 쉬기로 하자라고 한 날을 약정휴일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취업규칙에서 약정휴일을 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정휴일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휴일 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이때 출근을 하는 것도 휴일 근로냐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당연히 이때 출근해서 근로를 하는 것도 휴일 근로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유급휴일로서 그리고 공휴일로서 보장을 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용어를 쓰실 때 대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대휴와 휴일 대체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대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휴란 실무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실무상으로 대휴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직원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날에 쉬게 해주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사실 사업주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을 때 이 대휴 제도를 쓰는 것은 전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말씀드린 휴일 대체에 비교해서 손해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대휴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휴일 수당은 휴일 수당대로 다 챙겨주면서 대휴는 또 대휴대로 다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대휴를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차라리 사업장에서는
대휴 제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휴일 대체 제도를 활용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휴일 대체 말고도 보상휴가제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상휴가제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보상휴가제라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휴가제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근로자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그리고 야간근로, 이렇게 시간의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저희는 수당을 발생하게 되죠. 각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서 지급을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시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휴일 대체와 마찬가지로 먼저 첫 번째로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가 선임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수당을 주지 않고 휴가를 부여했다라고 한다면 보상휴가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시려는 경우에도 말씀드린 이 요건을 확인하셔서 이 요건을 충족을 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공휴일과 같은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라는 조건을 가진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과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었을 때는 공휴일날 직원들을 쉬게를 해주면서 저희가 연차유급휴가를 그 안으로 대체하곤 했어요.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휴일이 유급휴일화되면서 유급휴일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잖아요.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는 휴가를 실시를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소정 근로 의무를 면제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를 해야 되는 날, 출근을 해야 되는 날에 써야 하거든요. 휴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요. 사업장에서 아직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 대체를 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5월은 근로자의 날을 비롯하여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이런 것들로 연휴가 길죠. 아무래도 사업주분들께서 이런 연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사업 운영에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이 아직은 작아서 찾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 구독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노무법인 호담의 김형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